칩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제작은 경우에 따라서 달리 보지만 판매는 무조건 구속이다 라고 시작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작이랑 판매가 같이 엮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저번에 엠번방 그런 일들처럼.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나올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경찰에게 잡히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렇다면 혹시 이제 많은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는 기소유예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게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아첨물 관련돼서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기소유예는요 2020년 5월 기준으로 바뀝니다. 2020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엠번방 사건 때문에 아청법과 성폭력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과거에는요 아청물에 대해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벌금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하더라도 소지는요 기소유예 가능했습니다. 이날 이후로는요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의뢰인분들 오시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아청물 말고 불법 촬영물이 있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그렇게 촬영한 경우, 아청물이 아닌 그런 불법 촬영물인 경우에는 지금도 기소유예는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고유예도 나와요. 아청물은요 지금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개여도 안 나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가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합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합의를 꼭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제작 무조건 해야 되고요. 구입 소지는 사실 합의 대상이 없습니다. 판매도 만약에 피해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 합의를 해야겠지만 다수다 그리고 특정이 될까요? 판매자도 누군가에게 모르는 사람부터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특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례적으로 이 아는 경우, 예를 들면 제작과 겸용이 되는 경우겠죠. 이 사람이 아청물도 만들고 같이 판매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합의 대상이 생기겠지만, 근데 판매는 합의가 되면 좀 가능성은 있겠네요. 네. 자, 우리 그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양형기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제작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5년에서 9년 사이, 감경될 경우에는 2년 6개월에서 6년 사이, 가중될 경우에는 7년에서 13년 사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는 5년에서 9년 때려야 된다 이거예요. 합의됐다? 그러면 2년 6개월에서 6년 사이 때려라 이거예요. 피해자가 다수다, 너무 많다, 죄질이 안 좋다, 7년에서 13년 이상 때려라 이거죠. 예. 영리 등 목적 판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4년에서 8년, 제작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경일 경우에도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고, 가중일 경우 6년에서 12년 사이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입 등 이런 것들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제가 비유를 해드렸는데요. 기본형이 10월에서 2년 사이입니다. 제작이나 판매 등과 매우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경의 경우에도 6개월의 징역 6개월의 선고도 가능합니다.
가중일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권고형이기 때문이지 이 3년까지 나온다 그게 아니라 권고형이 그렇다는 얘기고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3년 초과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가능한 건데, 아청물 제작의 경우 5년이죠. 5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렇기 때문에 장량 감경을 해야겠죠. 장량 감경이라는 건 뭐냐면 법정형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2년 6개월이 되죠. 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6개월의 선고가 가능하다? 지부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 거구나. 그런데 장량 감경이 돼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거고, 또 장량 감경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장량 감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5년형인데 일단 반으로 줄여줄게. 그러면 2년 6개월에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집유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례 하나만 제가 든 거예요. 제작 하나만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집유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 양형 기준에 긍정적인 요소로, 집행유예의 긍정적인 요소로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초범이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초범이어야 되고, 피해 확산 방지 노력. 이거 뭐냐면 혹시라도 아청물이 유포됐을 때 그것이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또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데이터를 차단한다든지 그런 관련 업체에 실질적인 증빙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치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대표적으로는 초범이 아니라면 동중종가 없어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동중종가 없어도,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동중종가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보게 돼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처벌불원. 처벌불원 의사표시죠. 합의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거, 이 처벌불원 의사표시에서 합의는 단순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면 안 돼요. 실제로 돈이 가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운 좋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합의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진지한 노력을 다해서 그 피해자가 입었던 피해를 완전히 배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대법원이 애초에 그런 합의는 합의가 아니라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 처벌불원, 단순 처벌불원이 아니라 정말 돈이 지급되는 그런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요소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추가로 궁금한 점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실질적으로 피해자한테 피해 배상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공탁 제도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탁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한테 피해 배상이 되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은 합의라고 볼 수 있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제가 그냥 사례를 네. 쉽게 한 가지만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아청물을 한 개를 제작했다고 합시다.
피해자가 있겠죠. 피해자 을이라고 합시다. 피해자 을이 있는데 합의가 되면 좋겠죠. 근데 합의가 안 됐어요. 이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공탁이 있겠죠. 자, 제가 아첨물제자 뭐라고 그랬죠?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나눠서 쉽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첨물 한 개였을 때 5년이었을 때, 자, 이거는 기소유예 안 되니까 법원으로 가서 1심 판결을 받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합의가 된 경우, 합의가 안 된 경우, 공탁이 된 경우, 합의가 안 되고 공탁도 안 된 경우라고 칩시다. 합의가 된 경우에면 집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징역 2년 6월에 집유 3년에서 4년 봅니다. 합의도 안 됐고 공탁도 안 됐다. 4년 봅니다. 공탁했다. 3년 봅니다. 이 정도 차이예요.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를 바라볼 수 있지만 공탁을 하면 집유는 안 됩니다. 다만 감경만 됩니다. 공탁도 안 한다? 양형 기준에 맞는 형이 선고되겠죠. 공탁을 글쎄요, 의뢰인들이 뭐 수십억 한 경우는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저도 상정하기 어렵고 보통 3천에서 4천 정도 공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공탁을 해도 집유가 안 나온다라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탁이 나온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공탁이 돼서 유리한 양형으로 작용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탁 하나 많아요. 원래 원칙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공탁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 공탁이라 할지 아니면은 뭐 제대로 된 공탁의 효력을 유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는 그런 견해도 있고,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 표시했으면 절대로 양형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공탁은 사실은 만들어진 지 형사 공탁은 제도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정비가 필요합니다.